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하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힘과 에너지라고 하는 두 부분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보시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힘 얘기하는 거고요. 전위라고 하는 건 전기 위치 에너지의 줄임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오늘 전기를 발생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확장판입니다. 자, 어떤 물체든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금속뿐만 아니라 이 칠판은 나무로 만드는 거 아세요? 이 칠판도 전기 띠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옷 같은 거, 털옷 같은 거 잘못 만지면 띠띠릭 마찰력이 생깁니다. 전기를 띠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은 모두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모든 물질이 전기를 띌 수 있어요? 어떻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원인을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로 되어 있니?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실제로 물질이 어떻게 전기를 띠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볼턴이 얘기했지만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성질이 다른 세 종류의 입자가 무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원자의 중심을. 근데 이 원자의 중심 속에는 사실은 두 종류의 입자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 두 종류가 같이 들어있어. 그 중에서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를 우리는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입자가 원자 핵 속에 들어있어. 그 중에서 너네 얘가 누군지 알지? 얘 누구야? Na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원자 번호는 뭘 이용해서 붙인 번호야? 이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야. 됐어? 그러니 나트륨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있어. 이런 뜻이잖아. 됐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인 게 아니고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양성자 하나하나가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러면 양성자 한 개가 띠는 실제 전기적 세기는 얼마야? 전기적 세기를 멋진 말로 전하량 이렇게 불러요. 단위는 쿨롱입니다. 과학자 이름 붙여서 쿨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전기적 세기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적 세기를 띄어요. 그러면 나트륨은 이런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곱하기 11을 한 만큼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나트륨이라는 원자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는데 바깥쪽에는 성질이 반대인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정기적 입자도 있어요.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이걸 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중성이라면 전자도 똑같이 11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반드시 전자도 11개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야.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만을 우리는 원자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 알아?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1개면 중성이래. 그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전자 하나가 띄는 전기적 세기도 양성자와 똑같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띄고 있어. 단지 그만 마이너스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개수만 같으면 정기적으로 세기가 똑같아서 중성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트륨 11개의 정기적 세기 저거 계산하려면 그렇게 복잡하겠죠.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와 전자가 띄는 실제 정기적 세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하기 싫어. 그래서 실제 전하량을 계산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실제 전하량이 아닌 상대적 전하량을 표현한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띄는 정기적 세기를 그냥 플러스 1로 할게. 그러니까 11개 있으면 그냥 플러스 11의 정기적 세기를 띄고 있어 라고 하는 상대적 값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니 전자도 이만큼의 정기적 세기를 띄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11개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1을 띄워. 상대적 세기니까 이건 쿨롱을 쓰시면 안 돼요.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기가 같으니까 얘는 중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쉽잖아. 됐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실제 전하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계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 세기로 그냥 세기 비교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몇 개나 모아야 1쿨롱이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그래서 한 개일 때 띄는 정기적 세기인데 이 세기가 몇 개 모여야 1쿨롱이 되냐? 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개수는 625, 18개입니다.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모으면 양성자든 전자든 625, 18개를 모으면 이게 1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띈다고요. 이해돼? 이해돼?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기 귀찮아서 625, 18개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정도 모으면 1쿨롱의 전하량을 띈 입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페로도에서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흘러? 재보니까 여기에 1A 흘러요 라는 얘기 이제 가끔 할 거예요. 그러면 1A라는 정기적 세기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를 1A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A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I는 T분의 쿨롱을 우리가 Q라고 표현하거든요. T분의 Q로 계산하는 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있으면 Q는 IT 강국 대한민국 알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건 IT.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전하량으로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정기적 세기인데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실제 정기적 세기는 이래. 얘네들을 625, 18개 모아놓고 이걸 1쿨롱이라고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1A라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의 한 단면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1A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이 아니고 10쿨롱이 움직일 때 이때가 10A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 썼던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실제 의미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고등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원자 속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나는 전기를 띄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중성일 수 있는 균형을 깨뜨리면 돼. 그러면 중성이 아니고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성을 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의 입자를 양성자든 전자든 더 넣거나 빼버리면 돼. 그럼 중성이 깨져. 그럼 이 중에서 누굴 움직이게 할 건데? 움직이기 쉬운 애를 움직이면 되겠죠? 누굴까요? 양성자일까요? 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전자가 움직이기 쉬워서 우리는 물체에 전기를 띄게 한다는 건 사실은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어.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면 돼. 그럼 전기를 띈 거야. 됐어? 그러면 전자를 움직이기 쉬우니까 얘를 움직이게 하자. 그러면 왜 전자가 움직이기 쉬울까?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움직이기 쉬운 이유가 뭘까? 움직이기 쉽다라는 표현이 뭘까?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가속도
됐어. 움직이기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가속도가 커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A는 불러. A는 뭡니까? A 구하는 방법 A는 n분의 F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가속도가 커야 되니까 질량이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뜻이에요.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 한 개의 질량이 100분의 1 작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줘도 가속도가 100배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움직이기 쉬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움직이는 이유는 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잘 움직여서 그래 라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써 있어요. 전자가 가벼워서 움직이기 쉬워.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가속도가 커. 그래서 잘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띄게 할 거야. 이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를 내가 하나 뺀다고 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는 11개인데 전자의 개수는 10개야. 그러면 이제 균형은 깨졌죠? 무슨 전기 뜰까요? 무슨 전기 뜹니까? 플러스 전기를 띄겠죠? 플러스가 이만큼 뜨지죠? 자, 그러면 전기를 띈 입자를 만들었어. 이걸 화학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제 중성이 아니니까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불법이야. 그럼 이걸 뭐라 불러? 이온이라고 불러. 그 중에서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화학적 표현입니다. 물리적 표현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 내가 전자를 더 넣어. 그래서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 개수가 12개야. 이렇게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가 세져요. 이걸 화학 시간에는 음이온을 띈 입자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전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넣거나 빼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체든 부도체든 상관이 없다. 전자만 움직이면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전기를 띄고 있는 걸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전기를 띈 입자들을 전전하라고 부를 거란 얘기야. 되겠어? 용어들이 좀 새롭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구나.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전기를 발생시킬 건데 그럼 전자를 어쨌든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전자가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다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원자 속에 어떤 에너지를 줄까? 그건 네가 고르면 돼. 빛 에너지를 줘도 되고요. 열 에너지를 줘도 되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들은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자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 일부를 B한테 줄 거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될 거고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를 만들어낼 거야. 방법이 뭐가 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뭐 하면 돼? 비비면 돼. 비비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됐니? 자, 그래서 내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이 정전기가 뭡니까?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켰어. 이동시킨 후에 이 전자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계속 정지되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 이거에 따라 전기도 두 종류가 다른데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를 만들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를 만든다.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정전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전자를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그럴까? 전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요. 전자의 흐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전류. 그래서 이 둘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동시킨 후에 전기는 두 종류로 나눠 정전기와 전류라고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 정지시킬 수 있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벼서 만드는 마찰 전기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로 만들 수 있어?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으로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락 배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비는데 마찰 전기를 그냥 비비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켜야만 마찰 전기가 생겨요. 그럼 선생님, 서로 같은 물질을 비비면 전기 안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그러니까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은 피부라는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이 두 손바닥을 비벼도 전기를 띠는 게 아니고 열만 발생해요. 그러면 왜 비볐는데 얘는 전기 안 생깁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여러 개 있어서 밖에 있는 전자를요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생겨요. 이때 전기력이 플러스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또 다른 원자도 있어. 양성자가 20개 있어. 전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겠죠. 얘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플러스 20이라고 쳐. 그러면 얘는요 플러스 1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이거 끊고 얘 튕겨나가. 얘는 20이라는 에너지를 줘야 이 힘을 끊고 튕겨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때 끊을 수 있는 힘을 마찰시켰을 때 열 에너지로 준다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열 에너지를 막 공급했을 때요 플러스 10에 해당되는 열을 먼저 주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먼저 이걸 끊고 얘네들이 옆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까 A는 전자를 잃고 B는 전자를 얻겠죠. 그래서 한 놈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로 대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도 플러스 11이면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똑같죠. 그러면 내가 또 동시에 비볐으니까 동시에 플러스 10이라는 열을 받으면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리로 가고 여기 있는 전자는 이리로 가서 쳐봐. 전기 띠겠니? 안 띠겠죠. 그래서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 동시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에너지 차이 때문에 전자가 한쪽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기를 띠죠.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 전기를 띠게 됐어요. 전기를 띠는 현상을 멋진 말로 못했어요. 그러니 어떤 물질을 비비니까 전기를 띱니다. 멋진 말로 대전시켰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전기를 잃어버리는 건 뭐라 그래? 대전과 반대말? 너왜 새끼들이 전기를 띠는 건 대전됐어요. 전기를 잃어버리는 건 방전됐어요. 그래서 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대전시켰을 때 전기를 띈 물체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대전체. 그 대전체가 띌 수 있는 전기적 종류를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 있죠. 그 중에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드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할까요? 멋진 말, 청력. 그래서 서로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인력. 그래서 라고 하는 전기력이 생길 거야 라고 해요. 되겠어? 네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플라스틱 파도로 비비면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판에도 전기가 막 발생해. 마찰전기가. 그래서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사이에는요 한 놈이 전자를 줬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생바닥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면 반드시 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머리카락이 막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면 반드시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되지 둘 다 뿔뿔 되거나 마마되는 일은 발생할 수 없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 이게 바로 마찰 전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전기를 만드는데 비비지 않고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금속고가 있어요. 거기에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볼게요. 맨 처음에 A라는 금속고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상태야. 중성이라는 얘기는요. 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다는 거지 입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개수가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이때 전자가 얘에 의해서 청력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밀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편으로 밀려가서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쏠려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플러스 전하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정전기를 유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도 있대. 누구 같냐? 중2 때 배웠어. 그렇죠. 검전기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전기라는 게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래요. 근데 이 검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전기는 고등학교 때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니까. 검전기는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도구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남들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도구로 검전기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검전기에 부위별로 명칭이 있는 거 아세요? 얘 이름이 뭐게요? 금속판. 얘 이름이 뭐게요? 금속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검전기 꺼내면 중성입니다. 그러니 두 개의 금속박이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서 얘네들이 붙은 상태로 아래로 축 처져 있죠. 이 상태로 꺼내집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거야.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 검전기는 누군가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주는 기계인데,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검전기는 이 검전기가요, 옆에다가 어떤 숟가락 같은 거 갖다 대면 이 숟가락이 전기 꼈어 안 꼈어? 꼈으면 무슨 극이야? 얼마나 세? 이거 판단해주는 게 얘거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얘는 어때야 될까요? 중성이어야 될까요? 그럼 판단을 못해요. 검전기가 누군가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전기는 금속판과 금속박이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뿔뿔이면 뿔뿔, 마마면 마마.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야만 검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일단은 대전시켜야죠. 왜? 처음에 꺼내면 둘 다 중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배운 거야.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여기에 있던 전자가 쏠려서 가겠죠.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금속박이 두 개잖아. 둘 다 마이너스를 띠니까 둘 사이에 청력이 발생해. 그래서 다리가 확 벌어져.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서 금속박이 벌어져요. 이렇게 돼요. 자, 하지만 아직은 같은 극은 아니잖아. 같은 극으로 만들려고 두 번째 단계 합니다. 그러면 하은아, 뭐 갖다 대지? 같은 극으로 만들 거야.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대전체 갖다 댄 다음에 같은 극으로 만들려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 뭘 갖다 대죠? 뭘 갖다 댈까요? 손가락. 기억나냐? 손가락 갖다 대요. 두 번째는 손가락 갖다 대는데, 그럼 도대체 손가락의 역할은 뭔데?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손가락의 역할은 접지래요.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 그래서 접지가 뭔데? 라고 하면 접지라는 건 땅바닥 지자예요. 지구와 접촉시켜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사실은 네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다리가 지구랑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네 몸은 그냥 전선의 역할을 하는 거야. 땅이랑 검전기를 연결해 주는 거야. 됐니? 전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땅바닥이랑 연결을 하면 지구는요, 무한대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무한대의 전자를 줄 수도 있는 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이랑 연결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지는 중성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 실제 얘는요, 금속박을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손가락 갖다 대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속박이 중성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마이너스잖아. 중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중성이 될 때까지만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버려요.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되면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금속박이 붙어. 됐니? 그러면 금속파는? 여기 있는 플러스는 중성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됩니다. 왜? 대전체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니까 이게 못 움직여요. 되겠어? 그래서 접지시키는 순간 금속파는 그대로 플러스인데요. 금속박이 중성이 되면서 다리가 오그라들어요. 되겠어? 그랬다가 세 번째는 뭐 했지? 세 번째는요.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웁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워요. 사실은 대전체를 먼저 손가락을 나중에 치우니까 훨씬 더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동시에 치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주려고 살짝 일어나야 돼. 이걸 동시에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금속박이에요. 금속판에 플러스 전화가 백막게 모여있다고 쳐. 근데 플러스들끼리는 서로 당기니 미니? 플러스들끼리는 서로 당기니 미니? 밀죠. 같은 극이니까 청력 생기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절로 가! 좁아 죽겠어! 미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당기니까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청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자,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 중성인 금속박이 있어.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은 밑으로 내려가고 얘네들은 흩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얘 세기가 플러스 50만의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50만, 플러스 50만 개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속박 두 다리가 됐어? 내려오는 플러스 전화 때문에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래서 청력에 의해서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동시에 플러스 전화를 띠면서 다리는 다시 벌어진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맞아? 그래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3초. 뭡니까? 뭔가를 배우고 나면 빠른 속도로 규칙성을 잡으셔야죠. 그게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암기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의 패턴을 찾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으로 나와도 응용하면 되죠. 자, 뭡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결국 같은 극을 만들 건데 이 세 단계를 걸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금속판의 극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속박은 반대였다 중성이었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아래 같은 극을 띠는 검정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저는요. 이 검정기에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변화를 설명했는데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네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금속판과 금속판이 무슨 극을 띠는지 순서대로 얘기하면 되죠. 채민아 불러. 마, 뿔, 마, 중성,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어요. 애들이 전기 파트 하면서 검정기 이거 순서대로 극 나오는 거 엄청 어려워요. 병신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사고력이에요. 과학의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누가 시간을 적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같은 극을 띠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야. 자, 그럼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해보자. 내가 여기다가요. 숟가락 하나를 갖다 댔어. 그랬더니 얘를 갖다 대는 순간 금속박이 지금보다 더 벌어졌어. 이것만으로요. 나는 이 A라는 숟가락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요? 3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갖다 댄 A라는 숟가락이 전기 꼈을까 안 꼈을까? 멋진 말,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얘 전기 꼈을까 안 꼈을까? 꼈죠. 얘 때문에 금속박이 움직였으니까. 됐어.
전기를 안띠 물체를 갖다 대면 금속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전기를 띄었다 안 띄었다 이미 판단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전기를 띄었다면 얘는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A라는 물체를 갖다 댔더니 지금 금속박이 마이너스인데 더 벌어졌대. 그러면 A는 무슨 극이었으면 좋겠니? 마이너스 대전체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다리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검정기와 대전체가 같은 극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청력을 받아서 밑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속박에 있는 마이너스의 전하의 세기가 세지니까 청력이 세져서 다리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극을 띠고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라면 그래서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금속박에 있는 마이너스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리를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므라드는지 더 벌어지는지를 이용해서 대전체가 무슨 극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I는 마이너스 극이라서 더 벌어졌어요. 원래 위치보다 1cm 더 벌어졌다고 치자. 근데 B라고 하는 숟가락을 갖다 대니까 얘는 거꾸로 오므라들게 했어요. 현재 기준 위치보다 1.5cm 오므라들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A가 센 전기를 띠고 있었을까요? B가 센 전기를 띠고 있었을까요? 누굽니까? B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 벌어진다, 오므라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움직인 폭에 의해서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세 번째 전하의 세기를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는 장치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검정기를 통해서요. 간단히 이 세 가지를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기는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검정기를 그래서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쯤 말해봐. 이게 과거 문제였어요. 검정기를 위아래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3종류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3단계를 걸쳐서 그래서 같은 극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기를 띤 대전체를 아예 붙여버려요. 근처에 갖다 대지 않고 그냥 붙입니다. 중성인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들 중에서 지네들끼리 싫으니까 막 밀고 있잖아요. 일부가 건너옵니다. 그래서 온통 한꺼번에 마이너스를 띤 검정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접촉시키면 무조건 그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접촉시키면 무조건 그게 같아져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쉬워서 안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던 뒤에 가시면 배울 건데 현대물리에서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광전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광전효과는요. 실제로 전자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 중에서 저는 마찰에 의해서 열에너지 줘서 전자를 탈출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열에너지 말고요. 빛에너지를 줘도 전자는 탈출합니다. 그래서 검정기에 엄청 센 빛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공기 중으로 탈출해 나갑니다. 그러면 검정기는 한꺼번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로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누가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과거 면접 문제였어요. 되겠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검정기를 검정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학기 시험번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전기를 띤 입자를 만들어냈어. 자, 그랬더니 한 놈은 이제 여기부터 고등학교 돼요. 한 놈은요. A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띤 입자가 됐어. 자,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고 쳐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물리에서는 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전화를 만들어서 한 놈 플러스 4플로, 한 놈 마이너스 2플로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 떨어져 있다고 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요. 떨어져 있어도 지네들끼리 당기거나 미는 뭐가 작용하니? 전기력이 생깁니다. 되겠어? 자, 얘네들은 극이 반대니까 당기는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A는 B 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요. B는 A 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저 궁금해요. A가 받는 전기력이 클까요? B가 받는 전기력이 클까요? 전기력이 생겼대요. 둘이 인력을 받겠지. 그렇죠? 전기력은 누가 셉니까? A가 셀까요? B가 셀까요? A가 받는 힘이 셀까요? B가 받는 힘이 셀까요? 은규 찍어. A. 채민 찍어. A. 예지야 찍어봐. A. 지우야 찍어봐. B. 얘네들이 믿음직하지 않구나. B. 뭘 거니? A. 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A와 B가 B는 전기적 세기는 같습니다. 왜? A가 B를 당기는 힘. 됐어? 이거의 반작용이 B가 A를 당기는 힘이거든요.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같은 거 아세요? 골때리죠. 같습니다. 한 놈이 100쿨롱이고 얘는 1쿨롱이어도 상관없어. 둘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연락 큰 지구가 코딱지만한 너를 당기는 중력이나 네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랑 똑같잖아. 그 힘이니까.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둘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생기는데 이 전기력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이걸 알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인력과 청력의 전기력 생겨 이것만으로 중학교를 끝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럼 전기력 생겨? 그 힘이 얼마만큼 생기니? 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이 생기는데 전기력 구하는 식은 R제곱분의 크크크야. 못 외우면 병신이야. R제곱분의 크크크. 알겠냐?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하면 돼. 이게 전기력 구하는 식이야. 자, R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의 거리인데 꼬맹아, 거리를 가장 잘 재는 방법은 뭘까?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될까? 줄자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거리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는 게 거리야? A, B 사이의 거리 재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야 A, B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부터가 과학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할까? 항상 모든 거리는요. 그 물체의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요 표면에서 표면까지를 표현하지만 사실은 두 물질 사이의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를 잰다가 과학적 약속입니다. 됐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되겠어?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인데 이 상수를 알아낸 과학자가 누굴까요? 이 아저씨 누구죠? 쿨롱. 그래서 쿨롱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 K라고 하는 쿨롱 상수 외울 필요 없어요. 모든 상수는 필요하면 줍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상수는 그냥 1로 쓰죠. 그죠? 자, 곱하기 Q1, Q2는요. 각각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의 전하량을 계산하면 돼요. 4 곱하기 2.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 안 써요? 안 써요. 걔네들은 인력인지 청력인지만 알고 버리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전기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지워져, 꺼져, 보이죠? 얘네들은 2N에 해당되는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각각이 2N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다. 우리 해결했어요. 나중에는 쿨롱 상수 집어넣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1로 놓고 2N의 힘으로 서로 당겨요. 같은 크기의 힘이에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 R제곱분의 크크크. 되겠어? 외웠어? 오케이. 자, 이만큼의 힘을
서로를 당기고 있대요. 됐죠? 네, 이런 힘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A, B를 저는 궁금해서요. 이 새끼들을 그냥 붙여버렸어. 붙였다가 떼. 그럼 뭐가 달라지나? 한 놈은 플러스 4쿨롱, 한 놈은 마이너스 2쿨롱인데 얘네들을 붙여.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뛸게. 뭐가 달라지나? 달라져. 선생님 손바닥하고 칠판에 이렇게 붙이는 순간 뭐가 막 변하죠? 뭐가 바뀝니까? 선생님 손바닥에서 칠판 쪽으로 열이 가니까 그래서 온도가 막 변하죠. 언제까지 변해요?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모든 물체는요. 차이나는 걸 치러서 같아지려고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러니 전하량이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 이 안에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A, B 사이에서 전자가 막 움직입니다.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둘의 극과 세기가 같은 상태로 전하가 재배열됩니다. 전하에 재배열이 일어나요. 물리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전하가 충분히 재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면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극, 같은 세기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바뀔 거라. 그러면 얼마가 될 건데? 라고 하면 각각 Q1과 Q2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이 새로운 전하량이 돼. 그래서 같은 크기,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금속고를 붙이면 두 개의 전하의 종류와 세기가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A는 플러스 4쿨롱이고 B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두 개 더해서 반띵해 보시면 각각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띤 입자로 바뀌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접촉했다 띄면 반드시 극이 같아지고 세기도 같아지기 때문에 청력 생겨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력이라는 전기력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 전기력의 세기는 또 얼마입니까? 원래 떨어져 있는 2m로 뛰어나도 얘는 R 제곱분의 크크크인데 그래서 전기력이 4분의 1뉴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촉했다 뛰면 원래 전기력과 다른 전기력을 띠게 됩니다. 처음에 비해서 전기력의 세기가 얘는 8분의 1로 줄었네요.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문제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해봐 드렸어요. 이러한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전기력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보시고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상식적인 부분도 머릿속에 넣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전기를 띠고 전기력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쿨롱이고 A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놨어. 그러면 A는 플러스 4쿨롱으로 고정.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도 2m로 고정시켜도 꼬매나 B의 전하량을 바꾸면 B가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 B가 마이너스 4분의 17쿨롱이면 A와 주고받는 힘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전기력 새롭게 보여야죠. q2가 바뀌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 5분의 11쿨롱이면 A와 주고받는 전기력 또 달라져요. 또 다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그랬을 때요. 이때 B가 달라졌을 때 A, B 사이의 전기력을 그때마다 새롭게 구하는 게 귀찮대. 그럼 좀 편하게 할 수 없어? 물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몇 쿨롱이 더 상관없다. 진짜 필요 없어. 여기를 기준전환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기력을 구하자. 이겁니다. Q2를 1쿨롱 있다고 생각하고 전기력을 구하자. 이걸 1로 바꾸자.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해. 그러면 전기력 구할 때 네, R 제곱분의 크크가 아니고 R 제곱분의 크크가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로 Q2는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죠. 이렇게 놓고 전기력을 구한 다음에 2쿨롱이면 1쿨롱일 때 전기력을 구했는데 2쿨롱이래. 그럼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그래서 네, 4분의 17쿨롱이면 4분의 17배 하면 실제 전기력 나와. 그래서 5분의 11쿨롱이면 5분의 11배 하면 실제 전기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Q2에 어떤 전하가 와도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은 전기력을 구하면 거기다가 됐어. 얘를 구해놓은 전기력에다가 여기에 있는 실제 전하력만 다시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기력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전기력을 구하지 않고요.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쳤을 때 전기력을 구합니다. 그걸 실제 전기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전기력이라고 안 쓰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전기장은요.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얘기해. 되겠어? 그리고 기호도 똑같이 F라고 쓰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전기력은 F 폴스로 쓰고요. 전기장은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2로 써요. 됐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1뉴턴이야. 아, 저게 1쿨롱 있다고 쳤을 때 그럼 2쿨롱이면 2뉴턴이겠네. 3쿨롱이면 3뉴턴이겠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실제 전기력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주로 줍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단위는요.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이겠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 1대 받는 힘이야. 그래서 뉴턴 퍼 쿨롱으로 써요. 뉴턴 퍼 쿨롱으로 써요.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힘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실제 힘인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그 전하가 받는 힘인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만 곱하면 실제 전기력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Q2력, 쿨롱력 그냥 이렇게 외워. 쿨롱력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받는 힘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다. 필기 필요한 거 해보십시오. 그동안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점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다. 그래서 힘도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실제 힘과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가 받는 힘, 전기장의 세기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전기적 현상은요. 1쿨롱이 있을 때 전기적 현상하고 10쿨롱이 있을 때 전기적 현상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1쿨롱, 10쿨롱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준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를 잡아놓고 모든 현상을 얘한테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2쿨롱이면 이 현상의 2배, 10쿨롱이면 이 현상의 10배로 이걸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전기적 세기, 전기력의 세기,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걸 전기력,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을 할 때요. 여기 지울게요. 자 혹시 필기를 잘못한 분들은 영상에 예쁘게 찍혀 있지 않을까요?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라는 힘이 생기잖아요. 자, 그 힘은요, 항상 벡터잖아요. 모든 힘은 항상 벡터이기 때문에 그게 전기력, 자기력, 중력 상관없잖아요. 모든 힘은 다 벡터니까 반드시 방향도 같고 세기도 가져. 자, 이 힘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 화살표야.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할 때도 그 힘의 세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싶어.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4쿨롱을 띠고 있어요. B
B라고 하는 아이는 마이너스 4쿨롱을 띄고 있어요. 뭐 이렇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면 A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고요. B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 둘이 만든 전기력 때문에 여기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이 사이에 막 뿌려놓으면 걔네들이 그 흰 방향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여기다가 기준전압 플러스 1쿨롱을 막 뿌려놓자. 플러스 1쿨롱을 막 뿌려놔. 그럼 얘네들 때문에 받는 힘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얼마나 센 힘을 받을까?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치자. 그럼 플러스 전화는 A가 플러스니까 밀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니까 당기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 이 방향으로 힘 받겠지. 맞죠?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플러스가 당기겠지. 마이너스를 밀겠지. 이 방향으로 힘 받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놓을 때랑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놓았을 때 힘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위치 가에서의 전기력 방향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그때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력 방향은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여기에서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방향이 전기력 방향이겠죠. 그 방향으로 화살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력 작용해요. 전기력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곡선이 돼요? 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쳐봐. 그러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민다? 근데 마이너스 이 새끼는 당긴다? 이 방향으로 당긴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미는데 마이너스 이쪽으로 당겨. 그럼 실제로 플러스 전화 어디로 갈까? 이 두 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마이너스는 당기겠죠. 그거를 합성한 힘의 방향으로 화살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각각의 플러스 1쿨롱 봤을 때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그 접선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는 전기력선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 이렇게 그려져. 알겠어? 그러니 너네가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려졌을 때 이 한 지점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이 플러스 전하는 어디로 가? 이 곡선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병신이야. 어디로 가?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튀겨나가. 되겠어요? 전기력선을 그렸을 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간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진 않아. 이상한 착각하면 안 돼.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가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거다 납득. 근데 꼬매나 이렇게 점전화가 있는데요. 한 놈은 A고 한 놈은 B인데요. 화살표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하구나, 얘가 마이너스 전하구나. 알겠죠? 근데 전기력선은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요. 원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끊겨 있는데. 자, 전기력선에서 얘를 보시면 전기력선은 똑같은 개수만큼 그려도요. 요 사이의 간격은 좁은데 이 사이 간격은 없습니다. 간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간격에 의미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간격이 좁은 쪽은 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은 쪽은 약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한쪽에서는 많이 나오고요. 한쪽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A에서 나온 전기력선의 개수는 6개인데요. B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 B의 전하량입니다. A, B의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 쪽의 전하량의 세기가 2배 세서 전기력선을 많이 그리면 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건 센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점전하라는 얘기고요. 전기력선의 개수가 적으면 전하량의 세기가 작다는 얘기인데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얘 전하량을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얘는 전하량을 플러스 2Q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량의 세기를 비교한 거다. 됐지? 자, 근데 요번에는요 C하고 D라는 점전화가 있는데 전기력선 화살표가 안 그려주는데 얘네들이 이상한 모양을 띄어요. C, D. 이건 어떤 얘기를 할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연결되면 서로가 반대극이라서 그래서 전기력선이 연결됩니다. 인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이렇게 전기력선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같은 극을 띈다는 거야. 한 놈이 플러스면 다른 놈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극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연결될 수 없는 청력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것만으로 같은 극인지 반대 극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달라. 됐죠?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을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그려져. 그러면 여기에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판이 있다고 쳐.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균등한 간격으로 그려지는 전기판도 있겠죠. 근데 전기력선을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전기력선을 가져요. 뭘 얘기할까? 라고 하면 전기력선의 간격이 균등하다는 얘기는 어디나 같은 세기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이쪽의 금속판의 세기와 이쪽의 금속판의 세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맞아. 근데 전기력선의 간격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한 전기력이 작용하고 얘는 센 전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판의 전기 전하량이 더 세구나. 얘는 전하량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대학에 가서 물리를 전공할 사람들이 여기에 5명쯤 있겠죠. 물리학과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에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보면요. 여기에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같은 세기의 힘을 우니까. 맞아? 근데 여기에 전하를 놓으면 얘는 가속도가 바뀝니다. 왜? 힘의 세기가 점점 세지니까. 가속도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 등가속도 운동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물리학을 전공한 게 아닌데 여기 가서 물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거였어?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 전기력이 뭔 줄 알았어. 그러면 우리 전기에너지 구하자. 이게 오늘날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요. 그래서 우리 전기 안에서 작용하는 힘, 그 힘을 실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받는 실제 힘은 전기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기력의 단위는 뉴턴이고 구하는 방법은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하시면 그래서 Q라는 전하가 받는 실제 힘을 구할 수 있어. 근데 플러스 Q가 아니고요.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기도 하죠. 그 힘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고 얘는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은 일렉트로닉 필드 그래서 2라고 쓰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크크로만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 실제 전기력을 구하고자 하면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만 곱하면
있다면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우리 힘 구하는 방법. 근데 이러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힘으로 물체를 밀어줬으니까 전기력이 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요, 전기력이 한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깁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생겨요. 전기 에너지.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뭐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뭐 배웁니까? 이렇게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야. 맞아? 그래서 지구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이에요. 그 중력이라는 힘에 반응하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만큼의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 힘 방향으로 물체가 끌려가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맞냐?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 나 일하려면 힘 줘야 되잖아요.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바로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1kg면 10N의 힘을 줘야 되겠죠? 그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H만큼. 그러면 내가 한 일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mg, h가 물체를 여기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야. 사람이 한 일. 그럼 물체의 입장에서는 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력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중력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높이에 오게 되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mg, h. 그래서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과 같은 또 다른 힘이 뭐냐면 전기장입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전기장입니다. 자,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아니죠. 뭡니까? 전하량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질은 플러스 Q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전기장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력이 얼마입니까?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2라고 치죠. 그렇다면 얘는 QE만큼의 전기력을 받아. 맞죠? 네, QE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요.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야? 당연히 전기력만큼이니까 QE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 2는 그래서 중력장의 세기 중력가속도가 똑같아요. 중력가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Q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얘를 들어올린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치자. 그러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만큼 1이니까 QED만큼 내가 일을 해서 여기에 올렸어 이 새끼를. 그래서 그럼 나는 QED만큼의 일했고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QED만큼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네요. 됐어요? 네.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갖게 되는 전기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를 U라고 써요. 아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U라고 썼던 거죠. 됐어? U라고 쓰는데 자, 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똑같이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그러니 뭡니까? Q, E, D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다. 힘 곱하기 거리. QED. 되겠어? 네. 또는 입자가 이렇게 커다랗게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플러스 Q1이라는 전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자, 뭐 플러스 자, 있어.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힘 필요해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R제곱분의 크크크라는 힘이 필요했겠죠? 거기다가 들어 올린 거리 D를 R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한테 해준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일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R분의 크크크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력을 구하는 건 R 제곱분의 크크크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건 R이 날라가죠. R분의 크크크로 계산해도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요 여기 전기장의 세기는 16천 퍼 쿨롱이야. 근데 여기에 2쿨롱 있어. 그러면 이걸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Q2니까 20N의 힘 줘야 돼. 맞아요. 20N의 힘으로 이 거리가 5m라고 치자. 그러면 5m만큼 잡아당겨야 돼. 나는 100줄의 1을 해야 되네. 그럼 100줄의 1을 해주면 이 입자는 100줄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2쿨롱이 아니고 4분의 17쿨롱이면 4분의 17 곱하면 되겠죠? 5분의 11이면 5분의 11 곱하면 되겠죠? 자, 그때마다 바뀌니까 귀찮아. 이거를 1쿨롱으로 놓자. 됐어. 1쿨롱의 기준 전하를 잡아당기는 데 필요한 힘은 당연히 Q가 1이니까요. 됐어. 이만큼 전기장의 세기만큼의 힘만 있으면 돼. 그죠? 네, 그걸 D만큼 잡아당겼으니까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켰을 때 해주는 일은 2D고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하겠죠. Q가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 이 새끼는 전기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도 줄입니다. 됐어? 근데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 줄임말. 전기 위치 에너지 줄임말. 오늘의 제목 전기. 전기장과 전위는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과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라고 하고요.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이게 전하량이 1이니까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여기를 1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전위는 2D로 계산하거나 또는 R분의 크크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전위를 우리는 나타내는 기호를 중학교 2학년 때 썼다. 여러분들 이거 중2 때 배웠어요? 이걸 배운 게 아니고 전위를 배웠어요. 근데 중2 때는 전위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할게? 이게 뭐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이 사실은 전입니다. 1쿨롱의 전압가 갖는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지가 10V의 전압을 가지고 있어. 10V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볼트는 광자 이름이고요. 원래 단위가 뭐냐면 10줄 퍼 쿨롱이야. 1쿨롱의 전압은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게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볼트는 에너지 단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중학교 2학년 내용 배울 때 썼던 볼트 전압이라는 게 전이다. 됐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ED를 뭘로 바꿔도 되니? 볼트. 맞아? ED는 볼트로 바꿔도 되지? 여기 있는 ED를 볼트로 바꿔봐. 그래서 그러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시 QV. 1V의 전하가 가는 전기의 에너지는 볼트고요. 2V면 그거의 2배, 10V면 그거의 10배 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시 QV. 알겠습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배웠던 전압이 사실은 전기 에너지다. 그게 전이다. 전기 위치 에너지. 됐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어떤 거 배우나? 1A의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야. I는 T분의 Q. 그래서 Q는 IT 강도로 외우면 돼. 기억나지? 그러니까 저 맨 밑에 있는 Q에다가 IT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오니? 비트.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었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비트로 계산했습니다. 비트. 이 비트가 QV입니다. 그래서 이 QV가 QED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됐습니까? 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해 놓은 면이 있습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는 음전위면 또는 음전위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땅바닥에서 높은 하늘 쪽으로 가면 위치 에너지 커져.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져. 배웠잖아. 그러면 전기에서 어느 쪽이 하늘이야? 어느 쪽이 땅바닥이야? 어디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는 거야? 보여요? 어디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져요?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죠. 여기 무슨 그? 플러스. 그래서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요 전기장은 중력이랑 똑같이 생각한다. 마이너스 극이 땅바닥, 플러스 극이 하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극 쪽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 극을 높은 전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극을 낮은 전위,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 곳이야. 당연하죠. 땅바닥이니까. 그러니 플러스 판으로 가져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겠죠? 여기는 1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20줄이야. 여기는 30줄이야. 전기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이면이라고 한다. 근데 이 등전이면은요 무조건 전기력선과 90도를 이룹니다. 그렇죠?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무조건 90도가 되게 그리셔야 합니다. 땡? 땡? 그러니 아까 우리 플러스 전하가 있었어. 플러스 4쿨롱. 마이너스 전하 있었어. 마이너스 2쿨롱. 전기력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게 전기력선이야. 그럼 동전이면은 전기력선과 무조건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 선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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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연결. 이게 동전이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니까 여기가 40V면 여기는 30V, 여기는 20V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 커진다. 됐어? 전기장은 그냥 중력장으로 생각하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애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일해줘야 돼요. 됐죠?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럼 꼬맹아 물어볼게.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가 30이었다가 0 됐어. 위치 에너지 30만큼 감소했지. 그럼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겨야 돼.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그것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 생기니까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 30만큼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30만큼 생기겠네? 그랬을 때 속력 얼마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되니까 이때 생긴 속력 얼마입니까? 됐어? V는 루트 2GH만큼의 속력 생겨요. 우리 이거 앞에서 미친듯이 연구했어요. 그쵸? 연습해봤어요. 똑같잖아요. 전기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일로 떨어졌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20만큼 감소했네? 네. 전기 에너지가 20만큼 감소했어? 감소한 만큼 무조건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 생겨.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전전하 플러스 Q자리가 질량은 M이야. 여기 정지되어 있어서 걔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속력 얼마야?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 속력 구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여러분 계산하시면 20에다가 2 곱하기 질량 뭐 이런 질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죠? 전기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 생겨요. 알겠어? 전기 에너지가 커지는 만큼 운동 에너지 감소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까지가 역학적 에너지에 들어간다. 기억나냐? 알겠어요. 자, 나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보다 2달 먼저 시작한 애들이 이거 했을 때 헉 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헉 했던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제일 정확하게 써있습니다. 다른 건 어려울 게 없는데 이 부분이 낯설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투로 쫓겨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문제 풀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은 안 하고 날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축전기까지 넣으시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축전기는 레벨 2에서 할게요. 74페이지에 있는 축전기는 날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축전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예를 들면 79페이지요. 169번부터 안 푸는 겁니다. 169번부터 172번까지 안 푸는 겁니다. 이게 축전기 문제예요. 그래서 168번까지만 문제 풀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죠? 오늘은